한 인물을 두고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는 정말 극명하게 갈릴 때가 많잖아요. 오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 바로 부인 이순자 여사의 회고록을 통해서 논란의 중심에 선 한 남자의 삶을 그녀의 시선으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회고록이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돼요. 뭔가 격동의 시대를 이끈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먼저 간 남편을 향한 아내의 깊은 그리움으로 서두를 열고 있죠. 아, 이건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구나 하는 걸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회고록의 첫 장은 패기 넘치던 생도이자 아내의 눈에 비친 헌신적인 군인이었던 그의 젊은 시절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겠죠. 회고록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인연은 이렇습니다. 그가 가난하지만 패기 넘치는 육사생도 시절에 친구들하고 같이 장군의 딸이었던 그녀의 집에 드나들면서 시작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회고록을 보면요, 한 가지 갈등이 소개돼요. 그는 가난한 군인의 아내로 만들 수 없다면서 그녀를 떠나려고 했지만 그녀는 의대생의 길을 포기하고 그와의 결혼을 선택했다고 하죠. 이 선택이 두 사람의 긴 여정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회고록이 그의 군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결혼 직후 떠난 미국 유학부터 회고록이 혁명으로 기술하는 5.16 지지, 또 베트남전 참전, 그리고 제3단골 발견까지 늘 국방부의 최전선에 있었던 그의 경력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국토는 아무리 강대국이 도와줘도 지킬 수 없다. 회고록에서는요, 바로 이 문장이 그가 베트남전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훗날 그의 통치 철학의 뿌리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평생 군인으로만 살 것 같았던 그의 인생. 그런데요, 정말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회고록은 딱 한 번의 임명이 어떻게 그의 인생과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바로 이 임명,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군인의 길에서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갈림길에 서게 된 겁니다. 그의 발걸음이 군부대에서 청와대로 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그는 설명해요. 그리고 정말 운명처럼 그를 역사의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사건이 터집니다. 박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그는 자동으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거죠. 회고록은 일개 소장이었던 그가 국가 최고 권력층을 수사해야 하는 정말 막중하고 예상치 못한 책임을 떠안게 된 상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 됐는데 과연 그는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었을까요? 이제 회고록이 꼽는 그의 가장 큰 업적들, 정책과 성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고록이 내세우는 그의 주요 업적들입니다. 좀 고통스럽긴 했지만 안정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잡은 것,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기틀을 마련한 것, 또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88 올림픽을 유치한 것까지 경제와 복지, 그리고 국격을 높인 성과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고록이 정말 자랑스럽게 거의 기적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성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0이에요. 그의 임기 말에 국가 부채를 모두 갚았다는 건데요. 책에서는 이걸 경제정책의 가장 큰 성공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고록에 따르면요, 청와대를 나온 그의 삶은 정말 180도 달라집니다. 영광의 시간은 끝나고 책에서 고난의 세월이라고 부르는 아주 힘든 시간이 시작된 거죠. 퇴임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잇따른 시련의 연속으로 그려지는데요. 올림픽 개막식에 초대받지 못한 것부터 시작해서 백담사에서 보낸 2년이 넘는 시간, 끝없는 재판과 사형 선고, 그리고 재산 추징과 언론의 비판까지 그와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시간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고록을 보면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군인으로서 죽을 각오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모든 상황을 군인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관점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회고록은 그의 행동에 대한 그 자신의 평가, 그리고 그를 평생 지켜본 아내의 마지막 생각을 담으면서 끝을 맺는데요. 그는 자신이 권력을 잡게 된 과정을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다면 군인으로 살았을 것.
나는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했다. 그러니까 권력을 탐한 게 아니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결과였다. 바로 이 말인 거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왜 그 나이에 그 노쇠한 몸으로 계속해서 재판에 나갔던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한 그의 입장이 다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겁니다. 회고록은 그가 5.18 관련 재판에 출석했던 이유가 바로 악법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지낸 내가 솔선수범해서 지키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신념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내가 기억하는 자기 삶과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그의 마지막 단호한 평가라고 합니다. 후회 없이 모든 걸 바쳤다는 만족감이 담겨 있는 말이죠.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유해가 아직 안치되지 못하고 자택에 남아있다는 사실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라는 아내의 변함없는 희망을 보여주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마지막 한마디, 지극히 개인적인 헌사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이 회고록의 핵심은 한 남편에 대한 사랑과 기억, 바로 한 개인의 이야기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